안녕하세요. 치유미 가정의학과의원 박재선 원장입니다. 잠자리에서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몸이 편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잠을 자려고 하다가도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면 하지불안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하지불안증후군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활동할 때보다 자기 전 수면 중일 때 증상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개개인에 따라서 한쪽 다리 저림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양쪽 다리 저림으로 나타나거나 통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불안증 후군 환자 중에 30%는 오히려 상지, 팔이나 어깨 쪽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리나 팔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거나 쿡쿡 쑤시는 느낌, 뻐근한 느낌 등을 호소하게 됩니다. 증상이 다양한데 특징적인 점은 잠을 자고 있는 도중이나 자기 직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통증과 함께 마사지를 하고 싶고 움직이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거나 마사지를 하면 증상이 일시적으로 호전이 됩니다만 곧 다시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잠이 쉽게 또 다시 들기가 어렵고 자꾸 깨게 됩니다. 하지불안증후군의 1차적인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뇌 내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부족이 가장 유력합니다. 2차적인 원인으로는 철분 결핍, 임신, 갑상선 기능 저하증 혹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 류머티스 관절염, 말초신경병증, 파킨슨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질환을 갖고 있으신 분들께서는 일반 사람들에 비해 양쪽 허벅지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을 특징으로 수면장애가 나타난다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치유미 가정의학과 의료진의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불안증후군의 악화인자 및 요인을 발견하는 것이 치료에 중요하므로 문진, 상담, 그리고 소변 유기산 검사, 혈액 검사 등을 통해 진단하고 치료 플랜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불안증후군은 다차원적인 치료가 치료 효과가 높은 질환입니다. 한 가지 치료만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치료를 동시에 하는 게 효과가 좋다는 뜻입니다. 우선 체내에 모자란 영양소, 항산화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보충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분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면 도파민 생성에 꼭 필요한 철분을 보충함으로써 치료의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철분이 결핍되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하지불안 증후군에 특화된 약물 치료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동반된 경우 이를 치료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바펜틴, 프리가발린처럼 신경통에 쓰는 약을 우선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 3회 미만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그때 자기 전에 약을 먹어서 조절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불안증후군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신경 안정제를 처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부작용인 체중 증가, 어지러움, 소화불량 등의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불안증후군에 대한 치료 경험이 많은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을 불규칙적으로 주무시는 분들은 우선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유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12시 전에 취침을 하는 게 좋은데요. 12시 전에 취침을 하게 되면 수면할 때 나오는 호르몬들의 생성이 활발한 시기가 12시부터 1시, 2시까지인데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잘 수가 있기 때문에 수면 관련된 호르몬들이 좋아집니다. 증상이 심하면 자기 전에 하지불안증후군에 쓰는 약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가급적이면 수면 전에 카페인, 담배, 알코올, 전자기기의 사용을 멀리하고
낮에는 운동을 꾸준히 시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새 잠이 들지 않는다고 예전엔 TV를 많이 봤었는데 요새는 옆에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본다던가 검색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밝은 빛이 눈에 들어오게 되면 수면에 오히려 방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이 정 안 오는 경우에는 뭐 소파라든지 나가서 다른 활동을 차라리 하다가 다시 졸릴 때 침대로 오는 게 좋은데요. 침대에 들어오게 되면 잠이 드는 곳이구나 라는 거를 몸한테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침대 위에서 뭐 책을 본다던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해버리는 것보다는 침대는 잠을 자는 곳으로 몸에게 교육을 시켜주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수면에 중요한 뇌 호르몬이 운동을 하게 되면 생성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스트레스도 악화 인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도파민에 영향을 주는 약물이 매일 먹는 약 중에 있는지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위장약 중에 도파민에 영향을 주는 약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매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수면이라든지 하지불안증후군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불안증후군은 성인 100명 중 5명에서 10명이 겪고 있는 생각보다 흔한 질환인데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질환입니다. 반복적으로 지속될 경우 만성불면증이나 우울증, 만성피로가 찾아올 수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치유미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전문의의 진료 및 진단을 통해 개개인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체계적인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